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려면 권리 능력 이외에도 우리 이제 권리 능력과 그다음에 의사 능력 그리고 또 행위 능력이 인정되어야지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어떤 법적인 자격 또는 뭐 지위 이런 걸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이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의사 능력은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의사니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자기 행위가 지닌 어떤 사회적 의미나 또는 이제 그 행위의 결과를 또 인식하고 또 이제 판단을 해서 이런 법률 행위를 함에 이제 필요한 어떤 정상적인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능력. 네. 정신적 능력. 정신 능력.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지능이죠. 지능.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지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의사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위 능력이란 건요, 구체적으로 바로 이제 이러한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을 전제로 해서 법률 행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란 건 정신 능력이니까 결국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렇죠? 어떤 행위를 이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능력은요, 뭐 이제 유아라든가 아주 갓난아기들은 그런 이제 판단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어떤 인과적인 예컨대 뭐 그 사람을 밀면 넘어진다 이런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뭐 이제 그 경제적인 또는 이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이제 그 이제 법적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애들, 유아라든가 만취자, 또 이제 조금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같이 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 결여된 사람들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해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법률 행위는 모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의사 무능력자인가 아닌가, 의사 능력이 있었나 없었나, 요거는요, 이제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 의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 보면은 대부분 약간 지능과 관련된 케이스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능지수가 좀 상당히 낮은 친구들 있죠. 그래서 뭐 지능지수가 한 60에서 보통 한 뭐 70, 뭐 이 정도 되는 네, 보통 이제 IQ라고 하잖아요. IQ라고 하죠. 지능지수 이 정도 되는. 그래서 어떤 이 지능지수를 기초로 한다면 실제로 이 어떤 정신적 능력, 나이랄까 이런 것들이 거의 한 5세에서 많으면 한 7세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성년인데 실제로 그 어떤 생각하는 연령은 뭐 이제 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사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아무런 이제 재산이 없으면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렇죠.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막 이제 노예 노동 이런 것들을 시켜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도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어떤 그런 복지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에선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고, 우리 이제 재산 관계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민사 관계에서 문제는 주로 이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이제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근데 이제 집을 한 채 물려줬다고. 집이라든가 무슨 이제 대지, 그러니까 집과 뭐 토지 이런 것들을 물려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지능지수가 낮은 친구, 그죠? 지능지수가 낮은 친구가 있는데, 대부분 사실은 이제 지능지수가 낮기 때문에, 이제, 뭐, 은행에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보통은 이제 주위에 이 사람들을 꼬드기는 주위 사람이죠. 제3자에. 보통 이제 사기꾼들이 많죠. 제3자가,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능지수가 낮은 친구랑, 이제 보통 이제, 커다란 중앙 시중은행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어떤 지역 단위의 조그만 조합들 있잖아요. 뭐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나 이런데 이제 지역 이제 중앙회가 아니라 지역 저기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해서 보통은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뭐 지금 돈으로 한 1억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고 해봐요. 1억 이제 대출을 받는 계약을 해요. 그리고 요 자기 부동산 있죠. 요거를 담보로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보로 맡겼으니까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근저당권 설정하고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 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빌렸냐, 그건 아니거든요.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왜 빌렸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 제3자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 제3자가 실질적으로 얘를 사주를 해서, 이제 돈을 빌리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담보로 제공을 하는 거죠. 담보로 제공을 하고, 요 1억 대출받은 건 이 사람이 이제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친척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웃 주민, 그죠? 이웃 주민 뭐 이런 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진짜 사기꾼, 이런 사람들. 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돈을 갈취를 하는 거죠. 이 1억을 사실 이 사람들이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하고 자기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거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자기가 이제 담보로 잡은 이거를 이제 바로 이제 경매에 넘깁니다. 경매에 넘겨요. 경매에 넘기면 바로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누군가 이제 경락을 받아요. 경락을 받고 경락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이제 새로운 주인한테 소유권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집을 뺏기는 거죠. 그냥 집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제 돈을 빌려서 안 갚았으니까 담보로 제공한 이제 주택이 이제 다른 사람 소유가 돼버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얘는 못 모르고 진짜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자기 집하고 토지하고 부동산을 뺏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계약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지능지수가 낮기 때문에. IQ가 한 60, 70 정도 되는 이 친구들은 돈을 빌린다는 거, 그래서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랄까? 인식, 판단 능력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죠.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돈을 빌리고 안 갚고,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만 그냥 돈 1억 그 대출 받은 돈 가지고 사실 튀어버리는 거야. 먹고 튀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괜히 이제 이렇게 뺏기는 건데, 자 봅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이제 이 지능지수가 낮은 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 대출 계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느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자기 담보로 제공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렇게 이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이 있었느냐, 사실 이런 판단 능력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계약에 있어서 사실상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 무능력 상태이고,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대출 계약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담보 제공하고 근저당권 설정한 거, 이것도 무효가 돼요.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진행된 경매 절차도 무효가 돼요.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니까 경락된 것도 이거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도 모두 무효가 돼요. 그래서 소유권은 원래 있던 이 친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의사 능력이 없다면 이것처럼 모든 계약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이제 결과들, 소유권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무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냐? 그럼 뒷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인데, 통상 이 사기꾼이라면 먹고 얘가 가지고 튀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잡지 못하면 그냥 끝나요. 은행에서 뭐 그냥 결손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친구를 잡아야 돼. 이 친구 무조건 잡아야 돼. 그러면 이웃 주민이나 친척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하나는 이 대출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면은, 대출 계약이 무효니까 돈 1억은 여기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은 바로 여기서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죠? 이건 다 무효예요. 이건 필요 없어요. 무효. 그죠? 그러니까 이거 돈 1억은 이제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다.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돈 1억은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누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환하는 거야.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친구가 갖고 있다면 이 친구가 반환해야 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반환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반환해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이게 부당이득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돈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다면 이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고 이 친구를 하나의 이제 허수아비로 보는 거예요. 즉, 이제 이 친구는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게 되는 거죠. 명의만. 그래서, 이제 이 실제 거래 당사자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 거래 당사자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과 은행 사이에 대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대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이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제 그건 이제 공법상의 어떤 제한이고, 이제 사법상 어떤 사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이 제3자는 은행에게 자기가 빌린 돈을, 이거를, 이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어떤 귀속된 돈이 이제 대출금이 귀속된 사람이 이제 계약의 당사자로서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자, 의사 능력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행위 능력은, 이 권리 능력과 이제 의사 능력을 전제로 해서 행위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행위 능력의 경우에, 그래서 의사 능력이 개별적이고 개별적 법률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면 행위 능력은 그냥 획일적으로 판단해요. 그러한 이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냥 전부 이제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그 1순위가 처였는데 저 와이프였는데 이게 사실상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 제도 자체가 고안된 게 사실상은 이걸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남녀 평등의 차원에서 처는 이제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미성년자 아이들이죠. 그래서 미성년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말고도 이제 어떤 정말 항상 이제 정신적인 능력이 아까 이제 의사 무능력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의사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런 법률 행위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그 전에 이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예요. 한정치산자. 그래서 금치산자는 이제 금지돼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다, 컨트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을 다스리는 게 금지된 사람. 한정치산자는 이게 이제 한정된 사람. 그래서 금지된 사람이 금치산자. 이제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한정치산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주로 어떤 지능과 관련이 있는데 또 하나는 문제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된 분들, 뭐 치매가 오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많이 이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 금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관계자가 이제 청구를 해요. 신청을 해요.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이제 금치산 선고라든가 법원의 선고를 통해서 이제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의 선고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 행위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거든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제 행위 무능력자 제도였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이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11년에 민법 개정을 하면서 이거를 싹 뜯어 고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201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개정된 민법이 2013년부터 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결국에 누가 보통 이제 금치산, 한정치산자를 이제 청구를 하냐면 이제 자식이 나이든 이제 부모를 이제 자기 이제 부모를 금치산 선고해 주십시오, 한정치산 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뭐냐면은 이제 부모의 재산을 이제 부모가 자기 부모 재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청구를 하는 거잖아. 이게 사실상 완전히 폐류나 불효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이 잘 안 됐어요. 이게 거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요거를 성년 후견 제도로 금치산 한정치산자를 이제 없애고 성년 후견 제도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로 이렇게 이제 요거를 바꾸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기를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 기준도 좀 바꾸고요.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이제 이렇게 이제 행위 능력 제도에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미성년자 또는 성년 이 사람들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는데 무능력자에서 이 사람들이 무능력이라고 하면 약간 좀 어감상 그렇죠. 문제가 있다 해서 명칭도 무능력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바꿨거든요. 제한 능력자라고 좀 바꾸고요.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바꾸고 이제 그러면 제한 능력자를 왜 이런 무능력자 또는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 제도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성년자라든가 지능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 예컨대 이제 그래서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사실상 이 사람들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거래하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거래하는 상대방. 그러면 이 친구들 어떤 미성년자라고 합시다. 근데 한 만 15살짜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제한 능력자 제도는 사실 얘기하면 그 이제 재산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사실은 보호를 하는 거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크게 보호받을 일은 없어요. 재산이 없는 일반적인 서민들은 뭐 있으나 마나한 뭐 제도인데 재산이 많은 그 미성년자들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 그러니까 15살짜리가 재산이 한 몇천억이 있다고 해봐요. 한 몇천억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 거래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어떤 살아온 경험이 없으니까 속고서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제 얘가 한 5살짜리야. 5살짜리야. 그래서 한 50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50층짜리 빌딩이 있어. 한 얼마 정도 한 50억짜리라고 50억 더 하겠죠. 한 500억짜리 건물이야. 500억짜리 50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어. 5살짜리. 근데 5살짜리한테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싹 야야야 이거 줄까 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너를 줄 테니까 너는 이 500억짜리 건물을 나한테 달라. 서로 이제 바꾸자. 그러니까 교환 계약 하자. 너 도장 찍어라. 그래서 5살짜리가 그러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500억짜리 건물을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미성년자들을 좀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요 이제 행위 능력 그러니까 이제 제한 능력자 제도 제한 능력자 제도 이런 것들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상대방의 경우에 좀 이제 어떤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위험이 있는데 이런 위험을 좀 감수를 하고 이 친구들을 보호하자. 이제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사실상 뭐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손해를 좀 위험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친구들과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손해를 좀 미리 예방하는 그런 이제 측면,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친구들의 판단 능력이 완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래 상대방도 좀 거래 상대방이니까 이제 거래의 안전성이거든요. 이건 거래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되는 기준, 얘기했지만 정말 획일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딱 잘라요. 그래가지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하고 딱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9세 미만이니까 만 18세까지인데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똑똑한 친구들 많거든요. 아니 이제 천재들 같은. 그래서 어른보다 나아요. 성년자보다 더 판단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저기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기준으로 딱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런 개별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의사 능력을 좀 객관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조금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 자체가 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대리인데,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 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라고 해서 이 법정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이 법률 행위를 처음에 대리하거나, 그 다음에 이 제한 능력자가 하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그럼 이게 또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하고 또 동의하고 취소하는 요 세 가지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제한 능력자와 이제 법정 대리인 뭐 이런 관계를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행위 이제 제한 능력 문제에서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있었는데, 이게 성년 후견 제도로 2011년 민법 개정에 의해서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조금 뭐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이전과 달리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있잖아요. 복지국가라는 측면에서 이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이라는 단어가 지닌 상당히 좀 부정적인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는 상당히 불효자의 또는 이제 그런 어떤 폐류나 뭐 이제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좀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의 재산과 관련된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떤 사회복지적인 측면, 사회보장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노인복지라든가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서 이제 일종의 후견제도, 이제 후견제도를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이게 이 성년 후견과 관련된 이제 금치산, 한정치산 있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된 거는 좀 뭐랄까 좀 저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절차적인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어떤 법률적, 그러니까 이론적 쟁점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쭉 이제 절차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 절차적인 문제라는 얘기는 좀 외울 게 많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성년 후견제도와 관련된 거는 이제 법률 조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을 보면 성년 후견, 그 다음에 한정 후견, 그 다음에 특정 후견, 네. 그리고 이제 임의 후견이라는 것도 있어요. 임의 후견.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관련된 법조문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도표로 정리된 거 이런 것들 보시고 그냥 자꾸 읽어보고 그러니까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대략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후견이 어떻게 개시되느냐? 이 이제 임의 후견은 계약에 의한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후견 계약에 의해서 하는 후견인 거고, 요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후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이라든가 장애, 노령,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신적인 제약 있죠.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거의 이제 없는 사람,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좀 부족한 사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특정 사무에 대해서 좀 후견할, 그러니까 특정이니까 특별히 어떤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이 필요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제 후견 심판, 가정법원에서 후견 심판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뭐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뭐 미성년 후견인 뭐 이런 쭉 저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또 이제 할 때 본인의 의사를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요. 뭐 역시 이제 종료 심판 역시 본인, 배우자, 뭐 사촌인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후견인이 되냐면 이제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 피한정 후견인, 피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금치산, 한정치산자하고 여기는 사실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행위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이제 요 양반은 이제 행위 능력을 상실을 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여기는 행위 능력자예요. 원칙적으로는 행위 능력자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행위 능력이 있어요. 행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인이 이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습니다.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저기죠. 이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법원이 정한 범위 밖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법원이 정한 요거 있죠. 뭘 할 수가 있느냐, 자기가 그 일상용품을 좀 구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좀 대가 과도하지 않은 그런 법률 행위들은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취소권이 이제 제한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무후견은 이런 이제 법정 후견에 대해서 보면 요거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정하는 어떤 후견 제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성년 후견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주 이제 세부적인 절차들이 많은데 그거를 법률 규정들을 쭉 읽어가면서 좀 뭐랄까 자주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제 도표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표화해서 좀 이제 그냥 외우는 게 가장 이제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관련되어서 성년 후견 제도와 관련돼서 어떤 이론적인 쟁점이랄까요?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은 좀 아직은 뭐 크게 다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